대법원 2016년 7월 27일 선고 2013-96165 판결입니다. 일부 청구의 기판력에 관한 것입니다. 가분 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 청구 회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장부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 그런데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및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 소장 등의 기재 외에 소송의 경과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등이 을 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 치료비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비뇨기과 향후 치료비 등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면서 향후 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의자료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소송에서 갑에 대한 신체 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 금액 확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 간주에 의한 갑등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갑등이 다시 을 법인을 상대로 선행소송에서의 청구 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 감정 결과 등에 의해서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 개호비 등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한편 의자료 청구도 2차 소송에서 다시 하였습니다만 선행소송에서 전부에 관해서 청구하였다고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에 문제에 있어서 달리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소송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부분에 미치는가? 일부 청구와 기판력과 관련해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것이 쟁점입니다. 소송의 경과를 보겠습니다. 원심은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소를 부적법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나 상고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판의 내용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즉 대상 판결은 사안에서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명시적 일부 청구로 보아 기판력을 부정하였습니다. 한편 의자료 청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행소송에서 전부에 관하여 청구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판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분 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 청구 회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 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강학상 교과서상 일부 청구에 관한 기판력 관련한 쟁점을 여기서는 명시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명시하였다면 명시적 일부 청구에 대해서 명시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부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즉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 청구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은 기판력은 남은 잔부 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그럼 이 사안에 있어서 명시하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 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 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청구를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 지금 사안은 조정 절차로부터 소송으로 이행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1이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그 청구하는 적극적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그리고 원고 1에 대한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등은 그 성질상 위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 등을 통해서 필요한 치료의 내용, 기간, 액수와 개호의 필요성 등이 밝혀져야 그 청구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데, 조정이 지금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신체 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 금액 확정 등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 간주에 의한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서 원고 1이 항소를 하지 않은 점, 원고 1의 상해의 정도에 비춰볼 때 향후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 및 개호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원고 1이 의승소 금액을 만을 받고 더 이상 나머지 적극적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위 자백 간주에 의한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선행소송의 이 부분 청구는 일부 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 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또한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도 밝힌 경우에 해당하여 명시적 일부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소송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이 부분 청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의 그것과 달리 그 청구 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 감정 결과 등에 의해서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 개호비 등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 소송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의 이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 대상 판결은 일부 청구를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 소장 등의 기재 외에 소송의 경과, 즉 이 사건은 특이하게 조정으로부터 소송으로 이행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음에도 신체 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 금액 확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 간주에 의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선행 소송의 어떤 경과를 고려하여 명시적 일부 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